솔직히 뭐 내가 되겠냐? 연애 이야기. 그 승무원 그루밍 뷰티 꼼수나 이런 거 있는지? 화장실 대참사가 종종 일어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무원직에 대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아주 오래전에 주니어 때도 한번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나름 시니어 크루로서 경력도 쌓였고 또 지금은 퇴사한 입장이니까 자유의 몸 도비로서 좀 더 솔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랑 또 달라진 관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로 봐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질문들을 미리 좀 받았거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도전해도 될까요? 합격 가능성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았어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답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언니 또는 누나로서 아끼는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할게요. 어떤 대답을 예상하셨나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할 때. 네, 꼭 합격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격려?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면 접으실 건가요? 이런 질문은 남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해보세요. 그 합격 여부는 저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원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도전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은 지원을 안 하면 0인 거지. 그 누구도 당신의 도전을 막을 수 없고 도전할지 말지는 온전히 본인의 결정입니다. 뭔가 결정과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소신을 줏대를 좀 갖고 좀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국내 항공사를 안 가고 외항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국내 항공사도 지원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를 갈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뽑아줘야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서 고려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를 지원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한국 항공사든 뭐 외국 항공사든 채용이 뜨면 뜨는 대로 다 지원을 했어요, 저는. 면접이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자체로 배우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하면서 국내 항공사는 별로 승산이 없겠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접이다라고 느꼈고 저는 그러니까 외항사랑 비교를 했을 때 국내 항공사 면접은 되게 빨리 끝나요. 질문 한두 개로 끝나는데 당연히 답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하는 답변 이외의 요소들도 작용을 하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요소들은 뭔가 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두세 번 트라이 해보고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나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지원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더 정보가 없었고 솔직히 뭐 내가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더 컸어요, 저도. 아, 뭐 채용 떴어? 그 일단 다 해봐. 뭐 이런 마인드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저도 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국내 vs 외항사. 저는 퇴사를 했지만 아직도 애사심이 정말 넘쳐납니다. 제 대답은 무조건 에미레이트입니다. 승무원이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이직이 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에미레이트 항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근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 얘기를 하려면 옛날 옛적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당시에 한국의 직장 생활에 엄청난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큰 중견기업의 의류 디자이너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 디자이너 업무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게 아니고 야근을 매일 했어요. 정말 매일. 집에 못 간 적도 많고 뭐 이것까진 그렇다 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근데 눈치 보느라 퇴근을 못 한다든지 윗사람이 시키는 거는 닥치고 해야 하는 그런 특유의 회사 생활? 뭐 거진 10년 전이라서 지금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학을 떼고 그만뒀던 거여서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 파트는. 에미레이트 항공에 입사해서 교육받고 일하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국 회사 분위기랑. 교육받을 때도 쫀다거나 뭐 질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격려를 해주고 만약에 피드백 줄 일이 있으면 그냥 젠틀하게 딱 그 부분만 피드백 주고 끝.
매뉴얼이라는 게 없었죠, 한국에서는. 뭐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나면서 삽질하면서 배워야 되는 분위기? 근데 에미레이트 왔더니 여기는 실무 전에 교육 체계적으로 다 해주고 배운 대로 공부만 하면 되고 시험 보면 되고. 그래서 아, 회사 생활이 이렇게 쉬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비행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신입은 아무리 다 교육받고 왔어도 실전은 좀 다르고 더 바쁘니까 얼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들 너무 스윗한 거예요,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뭐 괜찮니?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막 먹을 것도 챙겨주려고 하고 정신없이 식사 서비스를 딱 끝냈는데 부사무장은 여전히 막 뭐 바빠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나의 그 본능이 시키는 그대로 부사무장이니까 내가 할 거 있냐 알려달라 도와주겠다고 막 이랬더니 부사무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뭐 서비스 다 끝났잖아. 내가 아까 니네 밥 먹으라고 했잖아. 가서 밥 먹어.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다. 필요하면은 말할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 빼고 딴 애들은 이미 먹을 거 항상 차서 수다 떨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30년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연결해서 근무할 때의 단점, 질문 주신 분들도 많았어서 풀어보자면 앞서 말한 대로 직장 내 인간관계 이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제로에 수렴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사람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단점이다라고 느끼고 못 참겠다 하는 그 임계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30살 입사자여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님들께 공감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래도 뭐 질문 주셨으니까 굳이 뭐 단점을 따져보자면 이제 두바이 공항이 허브 공항이거든요. 그 환승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정부터 이른 아침 시간대가 가장 바쁘고 밤 비행이 정말 많아요. 허브한 날 밤을 새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크루들, 구성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애들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사고방식 같은 게 다를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같은 한국인끼리도 그룹이 지어지면 의견 충돌은 뭐 어디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하 수직적인 업무 분위기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는 회사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이렇게 서로 다름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게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단점 얘기하라고 했는데 계속 장점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그 밖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손님이 있을 수 있고 뭐 잠 못 잘 수 있고 외국인 동료랑 뭐 쿵짝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뭐 결국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업무의 일부분 아닌가? 좀 이런 주의예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근무하면서 두바이에서 거주를 하고 그 라이프가 진짜 너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개개인 역량과 좀 성향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두바이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직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 이 질문도 있었는데 서비스직이니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의견 조율이 잘 되는 사람, 팀워크가 좋은 사람, 변동성이 높고 낯설은 두바이 타지 생활을 무던하게 그냥 무탈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계속 꼰대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은데 이게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제 반대로 장점에 대해서도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다 장점으로 포장한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좋은 복지로 유명하죠. 뭐 집을 제공해주고 24시간 교통편 제공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에 관련해서는 회사가 거의 다 제공을 해줍니다. 비행만 하면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 정말 진지하게. 미국 뺨치는 멜팅팟이잖아요, 두바이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그 저마다의 또 인생 스토리가 있고 저마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삶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이 깨었다고 해야 될까? 좀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고 보다 유연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나 매체를 통한 배움도 물론 좋지만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데서 오는 배움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승무원 그루밍 관련된 거? 약간 뷰티 꼼수나 이런 게 있는지, 복장,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에 대한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빨간색 립스틱, 스커트 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되고, 우리는 유니폼이 타이트하면 안 돼. 맨날 큰 걸 줘. 그리고 손톱도 맨손톱은 안 되고 투명 아니면 레드, 스킨톤, 화이트 그라데이션, 화이트 프렌치 뭐 이렇게 바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손이다 보니까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손끝이 주는 단정한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골칫거리였던 파트이기도 해요. 비행기에서 우리 크루들이 만지는 기물들이나 컨테이너가 이게 메탈 소재고 워낙 기내가 건조하다 보니까 손톱이 툭 하면 뭐 부러지고 트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거든요. 한국만큼 고퀄리티의 네일 하는 살롱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 살롱에 안 가고 손톱 케어하는 제가 찾은 꼼수는 그 손톱을 짧게 자르고 보습감이 좋은 크림이랑 광택이 있는 강화제를 써주는 거예요. 출근하기 직전에. 여기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팁토의 모서리 크림입니다. 완제품 출시하기 전에 샘플 단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품 이름처럼 우리 몸의 모서리, 손끝, 팔꿈치, 뭐 이런 큐티클 뭐 그런 부분에 발라주면 되는데 각질을 완화시켜주고 보습을 주면서도 마무리감이 끈적이지 않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퇴사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진짜 너무 급하게 출근하느라 내가 왜 손톱 못 발랐다 하면은 회사 가는 차 안에서 브리핑룸 들어가기 직전에 손톱에다가 이런 류의 제품들을 진짜 듬뿍 바르고 들어가곤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딱히 컬러를 안 발라도 투명 제품 바른 것처럼 되게 광택 있고 보습 있게 그리고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외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케이스도 되게 컴팩트하고 선물하기도 좋아가지고 서비스할 때 있는 웨이스트코트 거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 다니라고 그 현직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팁토의 네일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팁토의 베이스 트리트먼트인데 베이스 코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프라이머 겸 손톱 강화제예요. 손톱이 비치는 맑은 크림 컬러라서 컬러 없이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단단하고 건강한 손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밖에 컬러들도 예쁜 애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본 거는 이거는 이름이 토슈즈. 스킨톤의 핑크 베이지? 이거는 뭐 재직 중에도 진짜 많이 했던 그런 컬러인데 퇴사한 지금도 좋아하는 류의 컬러입니다. 뭐 어떤 스타일링을 해도 잘 어우러져서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발림성이 좋아서 똥손도 바르기 쉽고 그리고 빨리 마르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팁토의 모서리 크림 올리브영에서 12월 11일까지 30% 할인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연애 이야기. 두바이에서 연애 어떻게 하냐고, 롱디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질문 많았는데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만나야 한다는 거잖아. 뭐 연애는 지극히 뭐 개취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시안만 고집한다거나 한국인만 고집한다거나 하면은 두바이에서 연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안이 주류인 사회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다양해요, 이거는. 두바이에서 뭐 한국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두바이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해외 롱디 같은 경우는 정말 많고요.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연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뭐 두바이에서는 그냥 why not?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힘만 있으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이틀, 3일 쉬는 날이 있으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뭐 그러는 친구들이 두바이에 정말 많습니다. 뭐 크루 티켓 할인이 되기도 하니까. 서울, 부산? 이 정도는 롱디로 치지도 않는다. 그 손님 이야기. 이거는 옛날부터 막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모르겠어. 그냥 현직으로서 얘기하기가 좀 꺼려졌었거든요. 그럼 이제 퇴사했으니까 얘기해볼까? 지금 생각난 한국인 손님, 독특했던 손님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두바이에서 인천 들어가는 비행기였는데 두바이를 경유해서 유럽이나 패키지로 여행하시는 단체 관광객 손님들이 많거든요. 약간 우리 엄마 아빠 뻘 손님들. 또 외국인 크루가 비행기 도어 앞에 누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비행기에서 페인트 하시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약간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감기약을 먹고 술을 드셨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뭐 어쨌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절한 게 아니야. 베개를 베고 담요를 덮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두바이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이미 중거리 뭔가 비행을 하고서 환승을 하신 거죠. 엄청 피곤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인천 비행기는 항상 만석이고 A380 이코노미 클래스는 메인 덱에만 이제 좌석이 4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 물론 이해하지만 그 앞에 공간은 항상 클리어해야 되는 게 안전 관련된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항공사가 그렇겠지만 안전 관련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손님 도어 앞에 누워 계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이렇게 담요를 머리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처음 발견했던 외국인 크루가 당연히 얘기했겠죠. 안 된다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저를 불렀던 거였어요. 이제 같은 한국말 하는 사람이니까 단호하게 좀 하고 상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뭐 자리 좁고 답답해서 거기 못 있는다고. 또 결국에는 부사무장님까지 와서 뭐 오르고 달래고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정도도 사실 진상은 아닌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또 A380 비즈니스 라운지 되게 시그니처 공간이어서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손님들이 항상 되게 호기심에 가득 차 있고 엄청 해피해. 라운지 오퍼레이터로 일하면 칵테일 같은 거 만들고 음료 서비스하고 이런 게 듀티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손님들이랑 스몰톡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한 번은 이랬었어요. 그 씨벨 사인 꺼지자마자 아저씨 손님 3명이 라운지로 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술을 시키면서 비행기 뜨자마자. 근데 당연히 라운지는 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으시는데 또 그들은 다 초면이야. 근데 거기서 친구가 돼요. 그래서 막 더 해피해져. 한 분이 좀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신 거지. 그때가 마스크 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나누다가 뭔가 저한테 친근감을 느끼셨는지 마스크 내리고 얼굴 좀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 약간 엄한 부탁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옆으로 와서 막 귓속말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막 술 냄새에 막 장렬하고 그러던 당황하던 찰나에 우리 동료 크루 모하메드 오빠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루들은 딱 보면 1초 만에 아,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서로 파악이 되니까 줄리 너 이제 너 밥 먹으러 가 내가 바꿔줄게. 딱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휴 이러면서 진짜 웃겼던 거는 그렇게 교대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아저씨 그 손님들이 팍 다 사라지더라고요. 자리로 다 돌아갔어. 그래서 저는 라운지 듀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답니다. 최고의 손님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솔직하게 최고의 손님은 그 D&D 스티커가 있어요. Do not disturb. 깨우지 말라. 그거 딱 붙여놓고 이륙할 때부터 랜딩할 때까지 계속 잠만 자는 손님. 최고. 솔직히 승무원 추천하나요? 미래 딸이 근무한다고 하면 좋다고 하실 건가요? 승무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만 근무해봤기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 너무 추천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젊은 날 한번 경험해볼 가치가 너무너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에미레이트에서만 가능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코스모폴리탄하고 멀티컬처럴한 그런 환경에서 일해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일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면 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미레이트 항공은 밤 비행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밤 비행이 있으면은 좀 미리 낮잠을 자려고 노력도 하고 또 낮잠을 자려고 일부러 그 하루 전날 밤을 샌다거나 뭐 멜라토닌 같은 거 먹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거저거 다 해봐도 잠이 안 오면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심지어 내가 잠을 못 자고 밤 비행을 해서 어디 비행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데스티네이션이야. 근데 주말이야. 근데 거기 또 막 내 친구가 있어. 이러면은 저는 그냥 막 30시간 내리 깨어있고 그냥 놀러 나가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력과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수면 관리? 딱히 팁은 없다는. 밤새는데 팁이 어딨어. 꺼려하는 비행 많죠. 꺼려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인데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해보자면 영국 비행 진앤토닉에 나라고요. 진 계속 따야 되고 손님들 엄청 많이 마시고 콜벨도 엄청 많이 누르시고 그러니까 영국 비행 편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원치 않아도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공항 근처 호텔이고 이렇다 보니까 레이오버를 즐기기가 힘들고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
또 카사블랑카도 기억에 남는 힘든 비행이고 약간 손님들이 거의 다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심지어 이제 보딩 때 자기 자리 찾는 것도 힘들어서 보딩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고요. 거동이 좀 불편할 정도의 노인분들이 엄청 많았고 그때 화장실에서 누가 흡연을 했던 소동도 기억이 나고 방글라데시의 다카 두바이에 방글라데시 분들이 많아요. 노동자로. 그러니까 저 같은 거죠. 외국인 노동자. 근데 그분들은 보통 돈을 모아서 이제 고향에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들고 왔지 싶은 무거운 가방을 핸드캐리로 막 들고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 해초에게 자리가 모자라서 결국에 막 비행기 문 닫기 전에 오프로드 시키고 일하면서 당시에는 솔직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그 화장실 사용법을 모르는 손님들이 꽤 많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 화장실 대참사가 종종 일어나고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비행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비행도 크루들이 안 좋아하는 비행이고 왜냐면 일단 장거리는 다 힘들죠. 10시간 넘는 비행 너무 힘들고 거기에는 인도계 이민자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힌두밀이나 베지테리안 이런 스페셜밀 오더도 많고 이 정도? 한국 비행을 꺼려하는 한국인 크루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륙 시간대가 극악의 난이도 새벽 3시 반 디파처고 그래도 한국인 손님들이 영어를 못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크루만 찾아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 경향의 손님들이 있어요. 외항사고 모든 국적의 크루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랭귀지 스피커라는 이유로 계속 뭔가 엑스트라로 내가 뭐를 더 해야 되면은 힘들지. 그러니까 워크로드 분배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크루들도 자기네 나라 비행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모든 비행에 다 싫은 점이 있긴 한 것 같아. 손님한테 대시 받은 적 있다. 대부분이 그런 적 있지 않을까? 근데 조금 한국 정서랑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손님들이랑 스몰톡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보딩 때 그냥 인사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라. 그렇게 트레이닝 컬리지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먼저 갤리로 찾아오시거나 해서 대화를 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 비행은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또 우리 크루들이 되게 세계 각지에서 온 애들이 있잖아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개인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친구처럼 대화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교환한다든지 명함을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크루랑 손님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크루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인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컨텐츠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